저는 김영자입니다. 65입니다. 식품회사에서 40년을 일하고 은퇴했죠. 건강음식에 관심이 있어서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4년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용인시 양지읍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삽니다. 아침마다 상추를 따고 마늘을 다듬고 흙냄새 맡으면서 살죠.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늘 믿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시작했죠. 프라이팬 위에 베이컨을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튀는 소리가 참 좋습니다. 김영자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전날 밤에 본 영상 때문이었죠.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김영자 씨가 지금 먹는 그 음식, 암세포가 가장 좋아합니다.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집게를 들고 서 있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먹어온 건데. 이게 문제라고요. 저는 식품회사에서 평생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식재료를 잘 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니. 괜히 화도 났습니다. 요즘 사람들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계속 멈췄습니다. 입으로 가져가질 못했습니다. 베이컨 냄새가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아니라 무겁고 기름진 냄새로 변했죠. 저는 결국 불을 껐습니다. 그냥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영자야, 너 지금 겁나는 거냐?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겁이 났습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이 나를 병들게 한다면 그건 배신 아니겠어요. 저는 바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늘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게 음식이 아니라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영자, 너 지금까지 뭘 먹고 산 거냐? 그날 이후로 저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음식들이 문제인지, 그냥 떠도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짜 위험한 건지. 저는 쉽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식품을 다뤘습니다. 근거 없으면 인정 안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확인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음식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게 뭔지 알게 됐을 때 저는 정말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음식이 뭔지 말입니다. 바로 가공육이었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제가 냉장고에 쌓아두고 살던 것들이죠. 처음엔 믿기 싫었습니다. 김영자 스스로 생각했죠. 이건 너무 과한 말 아닌가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만 본 게 아닙니다. 논문도 보고 강의도 듣고 의사 인터뷰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 같은 말을 하더군요. 가공육은 발암물질입니다. 세계적인 기관에서도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그 말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다뤄온 식품입니다. 그걸 이제 와서 위험하다고 받아들이려니 마음이 복잡했죠.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김영자가 막내였던 시절입니다. 선배가 말했습니다. 이건 오래 보관하려면 첨가물을 써야 한다. 그때는 당연하게 들었습니다. 유통기한 늘리는 건 기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들립니다. 그게 몸 안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보존제. 이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몸 안에서 변하면서 위험한 물질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쌓이고 결국 세포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식탁이 떠올랐습니다. 아침마다 구워 먹던 베이컨. 아이들 키울 때 도시락에 넣어주던 소시지. 남편과 야식으로 먹던 햄구이. 김영자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미안한 감정까지 들었습니다. 그때는 좋은 걸 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자. 하나씩 꺼냈습니다. 햄을 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버리려니 손이 안 떨어졌습니다. 돈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때 스스로 말했습니다. 김영자야,
내 몸값이 더 비싸다. 결국 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허전했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손이 자꾸 그걸 찾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게 그냥 음식이 아니라 중독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공된 건 피하고 생으로 된 걸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자가 더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가공육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위험이 있었죠. 그건 바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단계에서 더 놀랐습니다. 가공육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더 자주 먹고 있었습니다. 곱창, 대창, 항정살. 이름만 들어도 군침 돌지 않겠어요. 김영자도 참 좋아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 생각났죠. 지글지글 굽는 소리. 기름이 튀면서 올라오는 냄새.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 이게 사는 맛이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고지방 부위가 문제라고 하더군요. 지방이 많을수록 몸 안에서 염증이 쉽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 염증이 오래 쌓이면 문제가 커진다고 하죠. 처음엔 또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김영자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설명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지방이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는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곱창집에 갔습니다.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영자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웃으면서 앉았죠. 하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불판 위에 곱창이 올라갔습니다. 기름이 흘러내리고 불이 튀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예전과 달랐습니다. 맛있다는 생각보다 이게 내 몸에 어떻게 작용할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한 점을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자 스스로 물었습니다. 이걸 계속 먹어도 되는 걸까? 결국 그날은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반 이상을 남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내 몸을 다시 보게 되더군요. 그날 깨달았습니다. 맛과 건강이 항상 같은 방향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리 방법까지 더해지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김영자는 불맛을 사랑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다 그렇지 않겠어요. 삼겹살을 바싹 굽는 그 순간. 겉이 살짝 타면서 나는 향. 그걸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강의를 듣다가 멈췄습니다. 고기를 태우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군요. 그냥 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검게 탄 삼겹살을 웃으며 먹던 기억입니다. 김영자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게 문제겠어요. 하지만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불에 직접 굽고 태우면 몸에 부담을 주는 물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일부러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평소처럼 해봤습니다. 불을 세게 올리고 고기를 올리고 지글지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 연기를 보는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맛있는 연기가 아니라 뭔가 찜찜한 기운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영자는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겉이 검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먹었겠죠. 하지만 그날은 망설였습니다. 결국 칼로 탄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김영자야, 이제 바꿔야 한다. 그날 이후로 조리법을 바꿨습니다. 굽기보다 삶기, 태우기보다 찌기. 처음엔 맛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입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맛이 따로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기보다 더 쉽게, 더 많이 먹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김영자는 단 걸 좋아합니다.
솔직히 끊기 힘들었습니다. 식사 후에 한 모금 마시는 달콤한 음료.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피곤할 때는 더 찾게 됩니다. 당이 들어오면 힘이 나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암세포는 당을 좋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 같았죠. 하지만 자료를 보니까 달랐습니다. 정상 세포보다 더 빠르게 당을 쓴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음료를 내려놨습니다. 김영자 스스로 물었습니다. 이걸 계속 마셔도 되는 걸까? 그날 이후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먹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도 한 잔, 점심에도 한 잔. 그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꿔봤습니다. 단 음료 대신 물.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입이 심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괜찮아졌습니다. 몸이 적응하더군요. 그때 느꼈습니다. 입맛도 길들여지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자를 더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은 마셨습니다. 좋은 날에 한 잔, 기분 풀 때 한 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전문가의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한 잔도 안 된다고요. 김영자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니 달랐습니다. 술이 몸 안에서 변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 몸이 지친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잔을 들다가도 멈췄습니다. 손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마셨을 겁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내 몸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조심하다 보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김영자는 한동안 극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점점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탄수화물도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밥을 줄였습니다. 고기도 줄이고 당도 줄이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김영자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몸은 균형이 중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탄수화물도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그걸 무조건 끊으면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극단은 답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무너진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김영자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완전히 끊는 대신 더 좋은 걸 더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상추를 듬뿍 올렸습니다. 마늘과 양파도 같이 먹었습니다. 처음엔 번거로웠습니다. 지금은 습관이 됐습니다. 조리법도 바꿨습니다. 굽기보다 삶기, 튀기기보다 찌기. 그 차이가 큽니다.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김영자는 이제 겁먹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합니다. 이걸 먹을까? 아니면 바꿔볼까? 그 차이가 쌓입니다. 지금도 가끔 고기를 먹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먹지는 않습니다. 덜 태우고 더 곁들입니다. 그게 제가 찾은 방법입니다. 김영자 스스로 말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그게 결국 몸을 살리는 길 아니겠어요?